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골드 파트너 소프트 플러스입니다. 이 영상은 RV 패키지 설치 방법과 함께 소프트 플러스에서 제작한 툴인 RV 이디어 익스포터와 버전 벌크 업로더 패키지의 기능 안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안내드리는 패키지 기능은 향후 고객사 추가 피드백을 통해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 내용은 저희가 컨택 가능한 고객사 기준으로 공유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우선 다운로드 받은 RV PKG 형식의 파일을 RV에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치 방법은 간단합니다. RV를 실행한 뒤 가장 왼쪽에 있는 RV 클릭, 환경 설정을 클릭해서 팝업되는 창에 가장 오른쪽에 패키지 탭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Add 패키지를 클릭 후 해당하는 파일을 찾아 클릭, 패키지를 설치할 경로 확인, OK 버튼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은 패키지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인스톨과 로드 버튼을 체크 상태로 변경한 뒤 RV를 껐다가 켜보시면 해당 패키지 메뉴가 반영될 것입니다. 만약 기존 패키지를 지울 일이 있다면 체크된 부분을 모두 해제한 뒤 그 패키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왼쪽 아래 리무브 패키지 버튼을 누른 뒤 팝업되는 창에서 리무브 버튼을 누르면 지워집니다. RV에서 패키지를 설치하고 지우는 방법을 확인했으니 이제 소프트 플러스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기능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RV 버전 벌크 업로드 패키지입니다. 우선 이 패키지는 RV의 기존 버전 업로드 방법인 런치 서밋 툴 기능을 확장하여 한 번에 하나씩만 가능했던 버전 업로드를 동시에 여러 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으로 버전을 올렸을 때도 기존 런치 서밋 툴로 버전을 올릴 때 기록됐던 프레임 정보도 자동으로 입력되며 여러 개의 영상을 한 번에 원하는 링크와 태스크에 연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패키지 설치를 완료한 RV에 동영상을 가져옵니다. 영상이 다 올라왔다면 플로 프로덕션 트래킹 탭에 벌크 업로드 버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가장 먼저 파일을 볼 순서를 정하는 창이 나오죠. 위에 있는 RV 인풋 오더의 경우 왼쪽에 목록에서 정리한 동영상 순서대로 보이게 합니다. 만약 직접 정리가 귀찮은 분들을 위해 파일 이름 순서대로 바로 정리하는 것도 있으니 편하신 것으로 선택하세요. 지금 상황에선 파일 이름 순서대로 선택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순서대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RV 인풋 오더를 선택하겠습니다. 팝업된 창을 보면 가장 위 왼쪽에 로드된 미디어의 개수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의 권한 정보는 RV에 로그인한 플로우 PT 계정의 권한 그룹 이름에 매니저 혹은 어드민이라는 영문 글자가 있다면 매니저 어드민 권한이 부여되며 모든 프로젝트와 태스크가 조회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아티스트 권한이 지정되며 본인이 할당된 프로젝트와 태스크 정보만 보입니다. 만약 아티스트 권한에서 본인이 할당된 프로젝트와 태스크가 없다면 아무것도 조회할 수 없겠죠? 그 다음 필수 값으로 프로젝트 부분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면 좌우로 칸을 늘려보세요. 링크와 태스크 칸도 좌우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링크를 선택한 뒤 링크에 연결된 태스크를 직접 확인하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 체크하는 곳에서 파일을 선택한 뒤 한 번에 같은 정보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체크열 가장 위를 클릭하면 전체 선택과 전체 선택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름 부분을 마우스 드래그나 쉬프트 컨트롤로 선택한 상태에서 다시 체크열 윗부분을 클릭해보면 이름이 회색 강조된 파일만 전체 선택 해제가 되면서 원하는 부분을 좀 더 쉽게 체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체크한 빈 부분을 클릭하면 파일 이름에 회색 강조 표시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한 번에 입력할 값을 작성한 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체크행 적용 버튼을 누르면 반영됩니다. 자료가 많은 경우 CSV 파일로 보낸 뒤 엑셀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링크 값을 입력할 땐 대괄호 안에 엔티티를 적고 한 칸 띄운 뒤 링크된 정보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만약 이 규칙이 어렵다면 이렇게 대표적인 링크와 태스크를 선택한 뒤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죠. 이렇게 저장한 파일은 import CSV로 불러오면 됩니다. 이때 CSV에서 입력했지만 반영이 안 된 경우는 플로피티 웹에 해당하는 태스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성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주세요. 업로드 속도는 영상 수에 비례합니다. 이론상 100개가 한 번에 업로드
업로드하는 것이 가능하나 50에서 40개 이하로 나눠서 업로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때 업로드가 완료되었다면 로그인한 계정의 권한으로 버전 데이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RV EDR e스포터 패키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을 올린 뒤 인풋 창에서 동영상 순서를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수정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틀어보면 순서가 잘 맞는지 직접 볼 수 있죠. 순서가 맞다면 왼쪽 위에 있는 파일 버튼을 클릭한 뒤 EDR export for flow pt cut을 클릭하면 바로 파일이 생성됩니다. 파일 생성 경로와 관련된 로그를 확인하는 방법은 오른쪽 위에 있는 윈도우 메뉴에서 콘솔 창을 띄워서 확인해보세요. 여기 각 동영상의 이름과 EDR 파일 생성에 사용한 정보값이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줄을 보면 최종 저장된 파일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은 생성 당시에 타임 스탬프가 기록되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며 덮어 씌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여기에 있는 EDR 파일을 플로우 pt 컷 정보 입력에 사용해 볼까요? 위에 메뉴에서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을 클릭, 그 다음 런치 임포트 컷 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EDR 파일을 드래그로 넣으면 됩니다. 이때 가지고 있는 EDR 파일의 프레임 레이트가 RV 런처 임포트 컷 툴 설정에 있는 프레임 레이트와 동일한지 확인을 한 뒤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버전이 있는 프로젝트와 시퀀스 샷을 찾으면 되는 거죠. 여길 보면 EDR 파일에 적힌 영상의 이름대로 버전 동영상 이름이 알아서 맞춰지고 컷 정보의 변경 사항이 바로 보이네요. 내용을 확인한 다음 저장할 컷의 이름을 정하면 완료됩니다. 이렇게 컷의 정보가 웹에 기록되죠. 그리고 컷 정보를 사용하다 보면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땐 이렇게 수정이 필요한 특정 동영상을 클릭하고 에딧에서 컷인과 컷아웃 정보를 변경합니다. 자, 이렇게 예시를 위해 영상의 컷수가 10이 되게 값을 다 맞춰봤습니다. 확실히 이전과 다르게 영상의 길이가 다 똑같이 바뀐 게 보이죠? 그리고 난 뒤 EDR 파일을 뽑아보면 파일의 내용에도 방영된 것이 보입니다. 이 파일로 컷 정보를 올려서 확인해보면 이 정보가 그대로 플로우 pt 웹에 반영되어 이전과 달리 줄어든 상태라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패키지는 각 동영상의 프레임 레이트 정보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RV에서 사용된 영상 중 프레임 레이트가 다른 것이 있다면 EDR 파일은 생성되지만 콘솔에 주의 메시지가 표시되죠. 그리고 런치 임포트 컷 툴에서 사용하면 툴은 하나의 프레임 레이트 기준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프레임 오류가 발생하니 주의해주세요. 지금까지 소프트 플러스에서 제공하는 RV 패키지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패키지가 기사의 플로우 pt 사용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소프트 플러스에선 고객사 문의를 기반으로 필요한 기능과 목표를 취합하여 패키지 개발에 반영합니다. 그에 따라 이 앱 개발에는 그동안 문의를 남겨주신 고객사분들의 문의 내용이 조금씩 담겨있기도 하는데요. 적극적인 문의를 통해 앱 개발에 도움을 준 모든 고객사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오토데스크 골드 파트너 소프트 플러스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